자, 이제 통계 대단원의 끝이 다가옵니다. 마지막 단원 통계적 추정이라는 단원이고요. 여기는 정말로 이제 실생활에 밀접하게 통계학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단원이야.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메꾸는 방법이랄까. 자, 모집단과 표본이라는 용어부터 좀 공부를 해볼 겁니다. 자, 지금부터 새로운 용어들이 여러 개 나올 거고 외워야 될 식들이 여러 개 나올 거야. 바꿔 말하면요, 그것만 잘 외우면 이 단원의 문제를 틀릴 수가 없습니다. 혹여나 만약에 이 문제가 출제가 된다, 근데 틀렸다, 바로 27 수능 보게 됩니다. 자, 그만큼 쉬운 단원이야. 하지만 처음에 배울 때는 외우는 게 많아서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으니 잘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이렇게 우리나라 전 국민이 있다고 치자. 전 국민처럼 전체를 뭐라고 부를 거냐면 모집단, 이렇게 부를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걸 하고 싶다고 치자. 우리나라 인구의 총 평균 몸무게를 재고 싶다고 칩시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나라 5천만 명 갖고 다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렇지? 이런 식으로 모집단 전체를 가지고 조사하는 것을 뭐라고 부를 거냐면 전수조사라고 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전수조사를 할 수가 있을까 없을까? 쉽지가 않단 말이야. 시간도 많이 들고 돈도 많이 들어서. 그래서 뭐 대통령 선거 같은 거 할 때도 당연히 나중에는 싹 다 개표를 하니까 마지막에는 전수조사를 하지. 근데 뉴스 같은 거 띄우려고 뭐 출구조사 이런 거 하는 거 대충 알죠? 그게 뭐냐면 나오면서, 물론 나도 한국에서 투표를 해본 적은 없지만요. 나오면서 당신 혹시 뭐 찍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하고 물어보고 저는 말 안 할래요 하면 말 안 하는 거고, 저는 뭐 1번, 저는 2번, 저는 3번 찍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그 데이터를 가지고 대충 뭐 몇 분의 1 정도만 해봤더니 1번이 더 맞네, 2번이 더 맞네? 그럼 누가 좀 우세한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내는 게 출구조사란 말이야. 자, 그런 식으로 전체를 모두 다 조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중에 일부분만을 이렇게 뽑아서 관찰을 할 거 아니야. 이렇게 뽑는 과정을 뭐라고 할 거냐면 추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추출당한 친구들을 뭐라고 부를 거냐면 표본, 이렇게 부를 겁니다. 표본이 영어로 샘플이고요. 이 추출한다라는 것을 샘플링이라고 합니다. 그 노래 같은 거 할 때도 뭐 샘플링 이런 용어 있잖냐. 다른 노래에서 일부분의 멜로디 부분 딱 추출해가지고 내 노래 갖다 쓰는 거, 이런 거 샘플링. 뭐 샘플링인지, 이게 표절인지, 이게 오마주인지, 뭐 애매한 그런 거 있잖아. 그때 쓰는 샘플링이 요 샘플링이랑 같은 영어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 총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모집단이 5천만 명인데 지금 당장 5천만 명을 딱 하지 못하겠으니까 그 중에 100명만 좀 추출을 해보자. 그러면 표본이 당연히 100명이 될 거야. 맞냐? 뭐 이런 식으로 몇 명을 뽑을 거냐라는 것을 표본의 크기라고 부를 겁니다. 그러니까 표본의 크기가 100이다 그러면 전체 중에 100명만 뽑아봤다, 뭐 이런 뜻이에요. 됐니? 오케이. 자, 그 다음 표본 추출. 표본을 추출하는 원리라고 해놓고 3개가 있는데 1번 임의 추출. 사실 임의 추출이라는 건 당연히 이루어져야 될 거야. 우리나라에서 이제 대통령 1번, 2번 누가 더 우세할까를 점치는데 광화문 앞 아니면 어디 앞처럼 특정 정파가 많은 쪽에 가가지고 당신 누구 줬소 하면 무조건 1번, 무조건 2번 이렇게 될 거 아니겠냐. 그럼 당연히 공평하게 조사를 하려면 랜덤하게 막 전화를 돌려야 되겠지. 서울시에서도 해보고 강원도도 해보고 전라도도 해보고 뭐 경기도도 해보고 뭐 부산도 해보고 다 해봐야 될 거 아니냐. 그치? 자, 그 다음 2번 보건 추출과 비보건 추출은 이제 우리 확률 같은 거 할 때도 대충 봤었던 용어인데, 보건 추출은 뭐냐면 뽑은 사람을 다시 집어넣겠다는 뜻이고, 비보건 추출은 뽑은 사람을 다시 안 넣겠다라는 뜻이에요. 그치? 분명 경우의 수가 다를 거긴 하거든. 봐봐, 전체가 10명이 있어요. 우리 반 10명 중에서 표본의 크기를 2로 이미 추출을 해보려고 해. 근데 만약에
내가 비복원 추출로 하면 전체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되는지 생각해봐. 자, 맨 처음에 랜덤하게 아무거나 한 명 뽑아봐. 경우의 수 몇 가지야? 10가지야. 근데 두 번째는 뭐야? 뽑은 거 다시 안 집어넣으니까 몇 명이 됐어? 9명이 되겠지. 반면 비복원 추출의 반대말인 복원 추출은 뽑은 사람을 또 집어넣을 거거든. 그러니까 처음에 뽑을 때 경우의 수 몇 가지야? 10가지야. 그 다음도 몇 가지야? 10가지야.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니까 이걸 식으로 써보면 얘는 10 combination 2가 될 거고 얘는 10 pi 2 중복순열이 될 거야. 맞죠? 그래서 비복원 추출과 복원 추출이 문제에서 어떻게 주어지는지를 봐야 되겠지. 정확히. 다르니까요. 전체 경우의 수가. 오케이? 근데 이제 실생활에서 5천만 명 정도로 우리가 모집단이 크다고 치면 이건 실생활, 즉 수능 문제는 좀 별개로 그냥 통계에 대한 얘기를 해보면 모집단의 크기가 굉장히 크면 비복원 추출로 하나 복원 추출로 하나 큰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대. 이런 거는 너네가 대학교 올라가서 통계학이라는 걸 배우게 되시면 그때 들으시면 될 이야기긴 하겠지. 근데 직관적으로 맞는 말인 것 같아. 5천만 명 중에 예를 들어 네가 한번 뽑혔다고 해서 그 다음에 니를 다시 집어넣나 안 집어넣나 그 다음에 또 네가 뽑힐 확률은 거의 미미하니까 사실 네가 있든 없든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지 않냐? 라는 느낌으로 모집단의 크기가 굉장히 크면 복원 추출로 하든 비복원 추출로 하든 큰 차이는 없다고 한데 수능 문제는 딱히 필요 없는 얘기야. 당연히 문제는 수능 문제에서는 비복원인지 복원인지 꼭 잘 봐야 돼요. 10개 중에 2개 뽑을 때는 19인지 10인지 다르거든. 오케이? 그러니까 문제를 볼 땐 잘 보셔야 된다. 자, 그 다음 이제 용어 또 이어서 가겠습니다. 모평균 과 표본 평균. 자, 여기도 내가 그림을 지금부터 그리면서 스토리텔링을 할 건데 그 스토리텔링을 정확히 네가 백지에 똑같이 할 수 있게끔 잘 따라서 외우셔야 돼. 헷갈리는 용어가 총 9개 나올 겁니다. 그 9개를 잘 구분해 주셔야 된다. 자, 봐봐. 전체 집단이 있을 거야. 전체 집단은 다른 말로 모집단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평균 체중을 한번 재봅시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나라 전체 체중 평균이 있을 거 아니냐. 그것을 뭐라고 부를 거냐면 모평균이라고 부를 겁니다. 우리나라 전체 몸무게의 분산이 있을 거 아니냐. 모분산이라고 부를 겁니다. 우리나라 전체 몸무게의 표준 편차가 있을 거 아니냐. 모표준 편차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들은 기호로 뭐라고 쓸 거냐. 우리가 여태까지 했었던 게 사실 직전 단원까지 확률 단원 2단원에서 했었던 통계 단원에서 했었던 평균, 그게 전체 평균, 전체 분산, 전체 표준 편차였지 않니? 그러니까 여태까지 우리가 썼던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가 똑같이 모평균, 모분산, 모표준 편차야. 그럼 왜 모라는 이름이 갑자기 붙어요? 좀 이따가 표본 평균 뭐 이런 것도 나올 거라서 구분하기 위해서 모라는 이름을 앞에 붙이는 것뿐이야. 그러니 원래 우리가 썼었던 그 m이란 친구 있잖아. 그게 모평균이야. 원래 우리가 했었던 그 시그마 제곱이라는 친구 있잖아. 그게 모분산이야. 그리고 원래 우리가 시그마라고 했었던 그 친구 있지 않냐? 그게 모표준 편차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나 우리나라 5천만 명을 다 재기가 힘들 것 같아가지고 일부분만 요렇게 뽑겠다 해서 표본이 만들어지겠지. 추출을 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전체 다 재기 힘드니까 뭐 서울시에서도 몇 명, 경기도 이렇게 딱 골고루 한 10명씩만 뽑아가지고 평균 내보자 이렇게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런 표본들의 평균이 있을 거 아니니? 용어로 뭐라고 쓰겠냐? 표본 평균이라고 하겠죠. 그리고 우리나라 전체 평균은 아니고 그냥 이렇게 랜덤하게 뽑아본 100명 정도의 분산이 있겠지. 표본 분산이겠지. 그 다음 우리나라 100명 랜덤하게 뽑은 그 친구들의 표준 편차 있을 거 아니야? 그게 표본 표준 편차겠죠. 맞나요? 자, 그러면 이 세 가지를 기호로 어떻게 쓸 거냐. 여기부터가 이제 새롭게 배우는 기호들이야. 자, 표본 평균은 어떻게 쓸 거냐면 X바라고 쓸 겁니다. 그 다음 표본 표준 편차는 어떻게 쓸 거냐면 야, 이 시그마 왜 이 기호를 쓴다고 했었지?
표준 편차의 영어가 뭐라고?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그 S를 위해서 시그마라는 그리스 문자를 썼던 거야. 근데 얘도 똑같이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긴 해. 물론 샘플의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긴 하지만. 그래서 똑같은 S를 쓸 건데 기호를 똑같이 쓰면 헷갈리지 않니? 그래서 뭐라고 쓸 거냐면 알파벳 S로 쓸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분산은 표준 편차를 뭐 해주면 되므로? 제곱해주면 되므로 표본 분산은 S의 제곱이다 라고 쓸 거예요. 됐냐? 자, 그러면 우리나라 전체 몸무게 재고 싶은데 못하니까 100명만 뽑아봤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평균, 표본 평균은 어떻게 구하면 되겠냐? 당연히 x의 1, 점점점점점 이렇게 x의 n까지 뭐 100명 대신에 n명 뽑았다고 했습니다. 다 합쳐주고 나누기 뭐 하면 되겠어? n 하면 돼요. 그쵸? 그 다음 분산은 어떻게 구할 거냐? 원래 분산은 어떻게 구하지? 분산의 정의가 뭐지? 편차의 제곱에 평균. 그러니까 계산 과정이 어떻게 됐어? 편차의 제곱에 확률 곱해서 다 더했지. 맞냐? 근데 평균도 생각해요. 우리 중딩 때는 평균을 곱하기 확률 그렇게 안 했었지 않냐? 어떻게 했었냐면 봐봐. 우리 반이 한 명은 100점 맞은 친구가 있고 한 명은 70점 맞은 친구가 있고 한 명은 30점 맞은 친구가 있어. 그러면 중딩 때는 평균 당연히 어떻게 구했어요? 100 더하기 70 더하기 30 나누기 3 이렇게 했지 않냐? 근데 고딩으로 들어와서 갑자기 확률 그게 무슨 말이냐 설명했었던 건데 3명 중에 1명이 100점이라는 건 랜덤하게 1명을 뽑았을 때 그 친구가 100점일 확률이 몇 분의 몇이야? 3분의 1이고 70점일 확률도 몇 분의 몇이야? 3분의 1이고 30점일 확률도 몇 분의 몇이야? 3분의 1이다. 그러니 요식 그대로 100하고 3분의 1을 먼저 찢어가지고 100 곱하기 3분의 1 70 나누기 3을 70 곱하기 3분의 1로 봐가지고 70 곱하기 3분의 1 30 곱하기 3분의 1 이렇게 계산하는 게 고딩 버전이란 말이야. 둘이 똑같은 식이긴 해요. 오케이? 그러면 원래 우리 통계 단어에서 배운 고딩의 분산 구하는 방법은 편차의 제곱에다가 확률 곱해서 다 더하는 건데 그 확률을 평균을 구하는 과정이 결국 다 더한 다음에 개수로 나누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분산은 어떻게 구하면 되냐? 편차의 제곱들을 다 더한 다음에 개수로 나누면 된다 이거지. 맞냐? 그럼 편차의 제곱 천천히 써볼게. 뭐요? x1 빼기 x바의 제곱. 편차의 제곱 맞죠? 플러스 x2 마이너스 x바의 제곱. 편차의 제곱 맞죠?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더해가지고 마지막 편차의 제곱을 다 더했음. 이제 뭘로 나누면 돼? 개수로 나누면 되겠지. 그러니까 나누기 얼마야? n. 인게 상식적으로 맞지. 근데 아까 말했다시피 통계는 인간이 만든 학문이야. 인간 생활을 위해서. 그래서 모종의 이유로 우리는 알 수 없음. 고등학교에서 알 필요가 없다는 뜻이야. 대학교 가서 배우세요. 지금은 알 필요가 없지만 그 수학자 아저씨들이 뭔가 하다 보니까 표본 분산을 구할 때는 나누기 개수 n으로 나누지 말고 야 n-1로 나누자라고 했대. 받아들이셔야 돼. 왜요? 알 필요도 없고 지금 이해할 필요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오케이? 모종의 이유로 표본 분산을 구할 때는 개수로 나누는 게 아니라 n-1로 나누어야 뭔가 나중에 뭔가 더 좋아진대, 편해진대. 그래서 이거는 암기 대상입니다. 표본 분산을 구할 때는 개수로 나누는 게 아니라 n-1로 나누어 주셔야 된다요. 오케이? 그 다음에 당연히 표본 표준 편차야 S제곱으로 구한 분산의 루트를 취해 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예를 들어보자.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예를 들어보자. 자, 1과 2와 3과 5와 3과 4와 5라는 모집단 여기에서 크기가 3인 표본을 추출해봤어. 그랬더니 샘플이 뭐뭐뭐가 나왔냐면 1이랑 3이랑 5라는 표본
표본이 만들어졌다고 치자. 그러면 표본 평균이 얼마고 표본 분산이 얼마고 표본 표준 편차가 얼마인지 한번 구해보러 갑시다. 자, 표본 평균 X바는 똑같이 하면 돼. 1 더하기 3 더하기 5 나누기 얼마라고? 3. 당연히 이 표본들의 평균 딱 봐도 가운데 있는 3일 거 아니야. 맞아요. 그렇지? 자, 그 다음 표본 분산은 어떻게 구하냐면 편차의 제곱들을 다 더하자. 1과 3의 편차의 제곱은 2의 제곱 플러스 3과 3의 편차 제곱은 0의 제곱 플러스 5와 3의 편차의 제곱은 2의 제곱이다 이렇게 나오겠지. 물론 1 빼기 3은 마이너스 2지만 어차피 제곱이라 그냥 썼습니다. 자, 원래라면 얘를 뭘로 나누고 싶은 게 정상인데 3으로 나누고 싶은 게 정상이긴 해. 근데 표본 분산을 구할 때는 크기 3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3 빼기 뭘로 나눠달래? 이걸로 나눠달래? 그렇게 해달라는데 해줘야지 뭐 우리가. 오케이? 따라서 이때 표본 분산은 얼마다? 라고 구할 거냐면 4다 라고 구할 겁니다. 오케이? 따라서 표본 표준 편차는 얼마다? 2다는 똑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유일하게 주의해야 될 점이 여기를 n-1로 나누어야 된다라는 거. 오케이? 그러니까 용어를 정확히 기억하고 그걸 어떻게 계산하는지 정확히 기억해야 돼. 그냥 분산 구하는 건지 표본의 분산을 구하는 건지 구분을 잘 해주셔야 돼요. 됐냐? 오케이. 자, 근데 또 실생활 스토리텔링으로 돌아갑니다잉. 우리나라 평균 몸무게를 재고 싶어요. 근데 전체를 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분만 샘플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네가 교장 선생님이야. 우리 학교 학생들의 전체 몸무게를 좀 평균 내고 싶어. 근데 전체를 다 뽑을 수는 없으니 1학년 일반 담임쌤한테 야 너네 반에 있는 30명만 좀 평균 내갖고 와봐 라고 했다고 치자. 그러면 전교생 몇백 명 중에 30명 정도의 샘플이 추출이 된 거지. 그들의 평균과 그들의 분산과 그들의 표준 편차가 있겠죠. 근데 너네가 교장인데 1학년 일반 담임쌤이 우리 반의 평균 몸무게는 100kg라고 들고 왔을 때 정말로 우리 학교 전체의 평균 몸무게가 100kg다라고 자신할 수 있나? 불확실하지. 왜? 1학년 일반이 유독 키가 큰 걸 수도 있고 덩치가 작은 걸 수도 있고 여학생이 많은 걸 수도 있고 남학생이 많은 걸 정확히 알 수가 없지 않냐? 그럼 네가 교장 입장이라면 조금 더 확실성을 높이려면 뭐 해야 돼? 1학년 3반 담임한테 좀 말해볼까? 2학년 1반, 2학년 3반, 3학년도 한 2개 정도, 3학년 1반, 3학년 4반 정도 시켜봐야 되겠다. 이런 걸 좀 데이터가 여러 개 필요할 거 아니냐. 즉, 추출을 딱 한 번만 해서 얻은 표본 평균. 이게 우리 학교 전체 평균이라고 좀 알기는 좀 애매모호하니까 추출을 좀 여러 번 해보겠죠. 1학년 1반도 시켜보고 2반도 해보고 3반, 4반, 5반도 좀 시켜볼 거 아니냐. 자, 이런 식으로 추출을 여러 번 하게 되겠지. 그러면 당연히 무엇이 많이 쌓일 거냐면 표본 평균들이 많이 쌓이겠지. 1반의 평균값, 2반의 몸무게 평균, 3반의 평균, 2학년의 평균, 3학년의 평균 이렇게 좀 데이터가 여러 개 쌓이겠지. 표본 평균들이 여러 개 쌓일 거 아니냐. 이해돼요? 자, 그러면 표본 평균이 X바라는 기호로 쓰기로 했으니 표본 추출을 여러 번 하면 X바의 1, X바의 2, 점점점 X바의 N 이런 식으로 표본 평균이 여러 개 생기겠지. 그럼 당연히 인간은 데이터가 모이면 뭐가 궁금해? 그들의 평균 분산이 게 궁금하단 말이야. 그러면 얘네들의 평균 같은 걸 구해볼 수도 있겠지. 그러면 워딩을 생각해봐. 누구의 평균인 거야? 누구들의 평균? 표본 평균들의 평균이 궁금한 거지. 용어 이제 헷갈리기 시작한다. 표본 평균은 뭐냐면 한 번만 샘플링 했을 때 그 안에서의 평균들이 얘기하는 거고, 근데 한 번 추출해선 불안하니까 여러 번 추출하다 보면 표본 평균, 표본 평균, 표본 평균, 표본 평균이 여러 개 생기겠지. 그들의 평균이 궁금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한글로 쓰면 뭐가 될 거야? 표본 평균의 무엇? 표본 평균의 평균 이런 것도 구해볼 수가 있겠지.
마찬가지로 표본 평균의 분산 이런 것도 구해볼 수가 있겠지. 그 다음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이런 것도 구해볼 수가 있겠지. 맞냐? 그럼 얘는 기호로 어떻게 될 거냐면 표본 평균이 기호로 뭐라고? X바야. 그런 친구들의 평균이니까 뭐겠니? Expectation of X바지. 오케이? 그 다음 표본 평균의 분산은 뭐야? Vx바지.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뭐야? 시그마 X바가 되겠지. 됐나요? 자, 지금 이렇게 총 9개의 용어가 나왔고 새롭게 등장한 요 3개. 표본 평균의 평균, 표본 평균의 분산,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라는 용어가 나왔습니다. 얘네들이 어떤 건지 한번 예시를 통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봐봐. 예를 들어서 모집단 X가 1과 2와 3이 하나씩 들어있다고 치자. 주머니 속에. 그 말은 하나를 내가 랜덤하게 뽑았을 때 1이 나올 확률, 2가 나올 확률, 3이 나올 확률 모두 다 얼마로 균등한 상황이야? 3분의 1로 균등한 상황입니다. 그럼 먼저 모평균부터 한번 구해볼까? 모평균은 EX라고 쓸 수 있겠죠? 3분의 뭐 더하기 뭐요? 1 곱하기 1, 2 곱하기 1, 3 곱하기 1이니까 평균은 2겠지. 그 다음 모분산 구해보자. 세연이 분산의 정의. 죽고 싶니? 내가 정의라고 물어봤는데. 찾아요. 분산의 정의. 모를 때마다 찾는 거야. 그러라고 책은 읽는 거고 내가 자세히 쓰는 거예요. 몇 단어 있는지도 모르지? 얼마나 복습을 안 하고 머릿속에 목차가 안 들어있으면. 씨바라, 내가 그거 하지 말라고 방금 말했는데 그걸 또 말하면 어떡하니? 그건 정의가 아니라 계산식이라고. 자, 편차의 제곱의 평균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이 2니까 편차의 제곱 곱하기 확률의 총합할 거야. 자, 3분의 편차의 제곱 얼마? 곱하기 확률 3분의 1 플러스 0 곱하기 1 플러스 1 곱하기 1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니까 모분산이 얼마야 지금? 인 상태입니다. 오케이. 자, 지금 여기서부터 내가 뭘 해볼 거냐면 크기가 2인 표본을 추출을 해볼게요. 그리고 그들의 평균인 표본 평균을 기호로 X바라고 해보겠습니다. 이때 내가 먼저 뭐 해볼 거냐면 X바라는 친구의 확률 분포를 한번 관찰해 볼게요. 자, 크기가 2인 표본의 표본 평균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두 개를 뽑을 거야. 그들의 평균을 내보겠다는 뜻이에요. 물론 복원 추출로 진행될 겁니다. 그러면 X바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작은 값은 뭘까? 예를 들어 이런 거야. 내가 처음 뽑을 때 1 나오고 두 번째 2 나오면 표본 평균이 얼마가 되겠다? 2분의 3이 되겠다 이런 뜻이에요. 1 뽑았고 그 다음에 3 뽑았으면 표본 평균이 2가 되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가장 작은 표본 평균 뭐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를 뽑으면 표본 평균이 3분의 2가 될 수 있죠? 예? 대화는 좀 통해야 될 거 아니야. 1, 2, 3이 하나씩 있어. 주머니에서 뽑고 보고 다시 집어넣어 또 뽑을 거야. 두 번 뽑을 거야. 그 두 개의 평균 내봐. 제일 작은 건 뭐야? 1이지 당연히. 작은 거 두 번 뽑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그 다음에 또 뭐가 될 수 있어요? 2분의 3. 또 그 다음에 어떤 게 가능해요? 또 뭐 돼요? 또 뭐 돼요? 또 뭐 돼요?
이 5가지밖에 없겠지. 그리고 표본 평균이 각각 1, 2분의 3, 2, 2분의 5, 3이 될 확률을 한번 구해볼게. 자, probability of 표본 평균 이퀄 1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2개 뽑은 거의 평균이 1이란 뜻이야. 그 말은 당연히 2개 뽑은 거의 합은 얼마란 뜻이야? 2. 그럼 당연히 처음에도 뭐고 두 번째도 뭐가 나와야 돼? 순서상으로 1,1을 쓰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번에는 그냥 P는 제외하고 이 상황이라고 써볼게. 자, 그러면 이번에는 X바가 2가 될 수 있으려면, 아니지, 2분의 3이 그 다음에 있었지. 2분의 3이 되려면 첫 번째 뭐, 두 번째 뭐 이렇게 뽑을 수가 있을까? 1, 2 또는 이렇게 뽑으면 표본 평균이 2분의 3이 되겠지. 자, 세연아, X바가 2가 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처음 뽑은 거랑 두 번째 뽑은 거의 합이 얼마다? 지금 전에 못 따라오고 있었어? 지금 어디까지는 알겠니? 이렇게 있는 상태,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내가 지금 거기서 2개 뽑겠다 그랬어요. 복원 추출하겠다 그랬습니다. 그 표본 평균 X바라고 하기로 했어요. 그 X바가 가질 수 있는 값이 이거 5개라는 거 이해가 됐습니까? 주머니에서 하나 뽑고 보고 다시 집어넣을 거예요. 네가 만약 처음 뽑았을 때 1 나왔습니다. 두 번째도 1 나왔어. 그럼 그들의 평균은 얼마가 돼? 1. 이것을 표본 평균 X바가 1이다라고 하자고. 그러면 표본 평균 X바가 2라는 건 무슨 말이야? 처음 뽑은 거랑 두 번째 뽑은 거의 평균이 2라는 거 아니야? 평균이 2라는 건 합이 얼마라는 거야? 합이 4라는 건 어떻게 뽑으면 가능하니? 이렇게 뽑으면 되겠죠? 자, 그 다음 표본 평균 X바가 2분의 5가 되려면 어떻게 뽑으면 될까요? 2, 3, 3, 2. 그 다음 표본 평균 X바가 3이 되려면 어떻게 뽑아야 돼요? 이렇게 뽑아야 되겠지. 당연히 복원 추출이니까 처음에 아무거나 뽑아야지 경우의 수 몇 가지? 3가지. 두 번째도 아무거나 뽑아야지 경우의 수 몇 가지? 3가지. 총 9가지가 있잖니? 이거 다 더해봐 9개가 되겠죠? 그 중에 하나, 둘, 셋, 둘, 하나인 거기 때문에 확률은 9분의 1, 9분의 2, 9분의 3, 9분의 2, 9분의 1 이렇게 되겠지. 지금 이게 표본 평균 X바의 확률 분포예요. 한글을 절대로 한 글자도 놓치지 마. 그래서 내가 또박또박 얘기해 주는 거야. 용어가 헷갈리니까 표본 평균 X바의 확률 분포를 찾은 겁니다. 됐냐? 자, 그러면 여거의 expectation, 즉 평균을 구해봅시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지. 이거를 한글로 읽으면 뭐야? 무엇의 무엇이야? 표본 평균의 평균을 구해보겠다고. 오케이? 아까는 모집단에서의 평균이니까 모평균이고요. 지금 이거는 표본 평균들의 평균이니까 표본 평균의 평균을 구해보겠다고. 자, 그러면 계산해 봅시다. 9분의로 일단 통분을 해보자. 뭐 더하기? 얘는 9분의 3이라고 될 수 있겠지. 약분 될 거니까 이렇게. 그 다음 플러스 6 플러스 5 플러스 3. 세연이 다 더해보세요. 그러면 약분하면 이렇게 나오겠네. 그 다음 이번에는 분산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산을 구해봅시다. 분산은 데피니션 갖고 해볼게. 편차의 제곱 곱하기 확률이니까 9분의 1. 오케이? 편차의 제곱이 4분의 1인 거 보여? 그거 곱하기 이거지. 그러니까 18분의 1. 괜춘? 더하기. 편차가 얼마야? 0 넘어가. 편차의 제곱이 얼마야? 4분의 1 곱하기 2 하면 얼마야? 편차 제곱 얼마야?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면 이것은 18분의로 통분을 해보면 18분의 얼마게? 2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2. 6인가? 그러면 이것이 3분의 1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맞냐? 자, 내가 이 예시를 왜 했었냐? 우리가 어디까지 공부했었냐면 모집단이 있습니다. 모집단에서 한 번만 추출해서 만들어진 것들을 표본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표본의 평균 X바, 표본의 분산 S제곱, 표본의 표준편차 S라고 새로운 용어를 배웠는데 우리가 1학년 일반의 평균 키만 갖고 우리 학교 전체의 평균 키가 얼마다라고 말하기는 좀 부끄러우니 부끄럽진 않겠지 뭐 좀 못 믿어오니 1학년 일반, 2학년 일반, 3학년 일반 다 시켜봐야 될 거 아니냐. 그럼 교장 선생님 손에는 뭐가 있어? 무엇이 여러 개 있어? 표본 평균이 여러 개 있겠지. 그러니까 이제 교장 선생님이 심심하잖아. 이제 뭐 교장실에서 혼자 뜩뜩 해보는 거지. 우리 학교의 표본 평균들의 평균은 어떨까? 표본 평균들의 분산은 어떨까? 표본 평균들의 표준 편차는 어떨까가 궁금한 거지. 그게 지금 이 상황이에요. 이게 모집단인데 그것들의 표본 평균이 이렇게 분포가 돼 있어. 그들의 확률 통계값을 구해봤어. 표본 평균의 평균, 표본 평균의 분산을 구해봤어. 근데 봐봐. 지금부터 할 얘기는 또다시 얘처럼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그냥 그렇대. 그걸 실제로 보여드린 거거든. 봐봐. 모평균 얼마였니? 2였지. 표본 평균의 평균 얼마니? 2지. 똑같대요. 뭐랑 뭐가?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과 똑같대요. 노란색은 받아들여야 되는 내용입니다. 오케이? 또 모분산 얼마니? 3분의 2죠. 이거 한글로 읽어봐 세연아. 누구의 무엇이야? 표본 평균의 분산이 얼마냐면 3분의 1이야. 나누기 2가 됐지. 그 나누기 2는 왜 그러냐면 크기가 2인 표본을 뽑아서 그렇대. 즉 어떤 관계가 있냐? 표본 평균의 분산은 모 분산 시그마 제곱을 표본의 크기 n으로 나눈 거예요. 그러면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당연히 분산의 루트 씌우면 되므로 루트 n분의 시그마입니다. 이게 바로 표본 평균의 통계값. 193페이지 오른쪽 밑에 정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오케이? 받아들이고 앞으로 문제 쓸 거야. 됐나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를 한 장 넘겨서 194페이지로 가보면 지금 내가 칠판에 그린 그림이 그대로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내가 여기다가 보여드린 예시와 거의 비슷한 예시가 똑같이 있을 겁니다. 여기 있는 그림을 정확하게 네가 스스로 그리면서 스토리텔링을 똑같이 할 수가 있어야 돼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지 않겠냐? 만약에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 m, 시그마의 제곱을 따랐다고 치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 평균이 얼마라는 거야? 당연히 m이란 상황인 거고 모 표준 편차 시그마 x가 얼마라는 거야? 시그마라는 거지. 그러면 대충 직관적으로 우리 학교 전체 사람들의 몸무게가 정규 분포를 이룬대. 그러면 그 중에 랜덤하게 100명 정도 뽑아도 그 100명도 정규 분포 이룰 것 같지 않냐? 정말 랜덤하게 뽑으면 그 100명 중에서 키 큰 새끼는 조금 있을 거고 키 작은 새끼도 조금 있을 거고 대충 170원짜리 있을 거고 뭐 이렇게 될 거 아니냐. 즉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르면 거기서 일부분을 뽑은 샘플도 당연히 정규 분포를 따를 것 같지? 여기도 받아들이면 돼요. 따라요. 오케이? 자, 그래서 크기가 n으로 추출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x바라고 하는 무슨 평균? 표본 평균이 생겼지.
그 표본 평균도 무슨 분포로 따를까요? 전규 분포를 따릅니다. 직관적으로 그냥 그럴듯하기니? 그치, 뭔가 전체가 전부 따르면 그 중에 우리 반만 따로 뽑아도 전부 따르겠지. 실제로 그렇잖아. 너네 전체 성적이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데 너네 반에서도 이렇게 돼 있잖아. 너넨 여기고. 이해되시죠? 느낌 오시지? 자, 그러면 표본 평균 X바라는 친구도 정규 분포를 따르겠네. 근데 어떤 정규 분포를 따를까? 자, 요 자리에는 무엇을 쓰는 자리지 원래? 이놈의 새끼의 주인공의 뭘 쓰는 자리야? 평균 쓰는 자리지. 그러니까 내가 요 자리에 뭐 써야 되냐면 expectation of X바를 써야 돼요. 근데 그렇대. 뭐가? 표본 평균의 평균은 뭐랑 똑같대? 모평균과 똑같대. 그럼 당연히 이 자리에 뭐 쓰면 돼? M 쓰면 되지. 맞냐? 그 다음 요 자리에는 원래 뭐 쓰는 자리야? 표준 편차의 제곱 쓰는 자리 아니야. 그러니까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오브 X바를 구한 다음에 이거의 제곱 이런 식으로 쓰는 자리 아니냐. 근데 시그마 X바가 뭔데? 아, 그렇대. 뭐요? 루트 N분의 시그마래. 분산이 개수로 나누는 거니까 표준 편차는 루트 N으로 나누는 거. 왔다리 갔다리 둘이 동시에 외우면 거기서 거기니까 금방 외워질 거야. 분산은 개수로 나누면 된대. 그럼 표준 편차는 루트 개수로 나누면 된대. 그러니까 이 자리에는 원래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데 루트 n으로 나눈 것이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래. 바로 루트 n분의 시그마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지. 맞냐? 그리고 지난 시간에 했었던, 방금 앞에서 했었던 1교시에 했었던 정규분포처럼 문제 풀기. 이런 식의 흐름으로 흘러갑니다. 그러니 결국 뭐를 제일 중요하게 외우셔야 되냐? X가 모집단이 이렇게 생겼을 때 크기가 n인 샘플을 추출하게 되면 X반은 이런 정규분포를 따른다라는 걸 외우셔야 돼요. 근데 이것은 당연히 이것과 똑같은 맥락이므로 이 그림 속에서 이것이 뭐다? 얘가 얘고 얘가 얘고 얘가 얘다 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지를 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봅시다. 예를 들어 모집단 X가 정규분포 30,4의 제곱을 따른대. 근데 여기서 크기가 4인 표본을 뽑아서 그들로 만든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하자. 그러면 이 멘트가 나온 순간 우리는 보자마자 아, 오케이. 그렇다면 X바라는 친구도 정규분포 따르겠네. 모평균과 표본 평균의 평균은 같으니까 30겠군. 그 다음에 크기가 4야. 원래 표준 편차 얼마인 거야? 4야. 그거를 루트 뭐로 나눠줘야 돼? 루트 4로 나눠줘야 돼. 그럼 표준 편차가 얼마네? 2네. 그러니까 얘는 30, 뭐의 제곱? 2의 제곱을 따르겠네. 하고 그냥 쭉 표 갖고 문제 풀기. 이런 식으로 흘러가면 된다는 거예요. 스토리텔링을 다 이해하려면 어렵겠지만 막상 문제를 풀면 결과적으로 이거를 외우면 되는 거긴 해. 오케이? 그러면 얘를 외우면 어떤 식으로 문제가 풀리는지를 볼 겁니다. 물론 그 전에 방금 표본 평균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배웠고 그 친구가 어려우니까 표본 평균에 관련된 문제들도 먼저 만나볼 겁니다. 자, 1번부터 한번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